돌아왔습니다. 마무리 중에서 이제 최종 적중 백선들을 이제 학원마다 하죠. 그래서, 요거 120문제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듣거나,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백선을 하죠. 제 것도 이제 백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지원은 이제 온라인용으로만 120문제를 따로 뽑은 거고요. 오프라인 학원용 이제 백선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거는 120선과 오프라인 학원 100선. 합친 220문제죠. 그 다음에 학원 동형이 4주에 걸쳐서 하죠. 40문제씩 4주면은 160문제죠. 그럼 260문제, 220문제와 160문제를 합치면 380문제입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380문제만 반복하시면 합격하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느냐. 일단 제일 많은 120선 먼저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고, 특히 120선은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깃줄 뽀개기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설만 보고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설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문제 풀고 해설 보고 강의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요약집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총 4번을 풀게 되죠. 학원 백선도 학원 백선 문제 풀고 강의 듣고, 그럼 2번을 반복하죠. 동영 4주 문제 풀고 해설 듣고 2번씩 총 8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범위를. 그럼 120선 문제 풀고 해설 읽고 해설 강의 듣고 복습하고, 요약집으로 백선 학원 백선 문제 풀고 해설 듣고, 동형 문제 풀고 해설 듣고, 문제 풀고 해설 듣고, 문제 풀고 해설 듣고, 문제 풀고 해설 듣고. 그러면 민법에 출제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적어도 10번 정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 목표가 그거예요. 민법에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들을 10번 정도 반복하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민법 목표입니다. 그 10번을 뭐 강의를, 기본 강의를 10번 듣는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기본서를 10번 읽는다.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통해서 풀고 해설 듣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 120선과 오프라인 학원 100선은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풀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동영까지 합쳐서 380문제를 지금부터 소화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하니까, 앞으로 문제는 제 거는, 제 민법은 120선, 학원 100선, 동영 4회 요걸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다 풀었다는 전제에서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풀어보시지 않고 해설만 들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을 듣고, 풀어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민법 총칙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권리 변동 파트죠.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것. 이게 권리 변동이죠. 자, 그 권리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 취득이 있고, 변경이 있고, 소멸이 있죠.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나오죠. 승계 취득은 이전적과 설정적 구별하셔야 되고요. 설정적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구별하셔야 되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설정적 승계는 지상권이나 저당권 같은 제한요건을 취득하는 게 설정적 승계죠. 변경은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그중에 내용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 즉 효력의 변경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특히 효력의 변경이 뭐가 있죠? 저당권의 순위 승진과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있죠.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죠. 이런 것들이 일단 머릿속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건물 시축, 원시 취득이죠. 유실물 습득이나 무주물 선점이나 점유 취득 시효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도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도 경매인데요. 이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 그 경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물권 총론에 가면 186조와 187조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것 구별하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점유 취득 시효라든가 경매한 소유권 취득은 다 등기를 요하지 않지요. 등기를 요하지 않다 보니까 원시 취득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이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설이 잘 돼 있어요.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120선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2번은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해당되는 게 합의 해제, 매매 예약, 채무 인수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을 때 합의 해제, 매매 예약, 채무 인수 이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단독행위가 또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되죠. 일단 유언이 있고요. 동산 소유권 포기가 있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죠. 그 중에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죠. 동산 소유권 포기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거죠. 요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반면에 공유지분 포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포기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고요. 이사가 사임을 하는 건 법인을 상대로 하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있지요. 계약의 해지도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유언, 동산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법률의 종류에서 단독행위와 계약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 이렇게 단독행위 어떤 게 있는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하고 요거 계약이라는 거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3번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법률의 목적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 이게 법률의 목적이죠. 법률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권리 변동도 법률의 목적이라고 하죠. 법률의 내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목적에서는 이 목적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가를 물어보게 되죠. 자, 목적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죠. 자, 그중에 확정성은요. 1번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 이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두 군데가 틀렸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 성립이 아니죠. 목적의 확정성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성립이 아니라 목적이 어떻든 목적만 존재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질문이죠. 두 군데가 틀렸죠. 2번 실현 가능성은요. 물리적 기준으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면 불능에 해당된다. 이게 옳은 질문이죠. 3번 법률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반사회 질서행위다 이런 뜻이죠. 반사회 질서행위라면 무효죠. 설령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죠. 부처계약이나 도박자금 대여계약 같은 것들은 그걸 금지하는 강행법규가 없어요. 따라서 부처계약이나 도박자금 대여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죠. 그러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4번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 위반을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무효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죠. 여기 틀렸죠. 그럼 5번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계약이 무효다. 자, 강행 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죠.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령 그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진의 표시를 적용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이걸 적용해버리면 유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면 유효인데 그게 강행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적용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의 사자성 꼭 기억하시고 단속 규정 예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불능과 관련해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